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잠은 요새 좀 주무십니까? 내란성 불면증에 다들 시달리잖아요. 요새 많습니다.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요통, 허리, 집회장에서 자꾸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란성 집중력 저하. 뭐 넷플릭스 영화 2시간짜리를 한 번에 다 못 봐요. 중간에 그러니까. 기사 검색해야 계속 되거든. 기사 검색해야 돼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성 우라증. 그러니까 우라증. 화병이 생겼어. 화병이 생겼어. 그런데 이 화병에 더 큰 화를 더하는 분이 있으니 김민전 최고위원. 어제 백골단을 세워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무슨 그 헬멧을 공사장에서 쓰는 헬멧을 경량 하이바. 그러니까 그거를 쓰고 학생들인지 청년들인지 알 수 없는 젊은이들이 반공청년단을 뭐 조직했던 백골단, 반공청년단 예하의 백골단이다. 우리가 백골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예. 안 좋은 기억이 정말 많죠. 예. 뭐 백골단한테 두드려 맞아본 사람이니까. 난 백골단만 딱 나타나면 심장이 벌써 벌렁벌렁 무서워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저 복장을 좀 제대로 갖춰라. 예. 아래 위 청카바 입어야 돼. 청청. 내가 보기에 저기도 안 봤나 봐. 응팔에 그러니까. 백골단 나오거든요. 청카바. 청청 패션이야. 89년 청청 패션. 예. 예? 우선 그 김민전 의원 오전에 그러니까 국회 소통관에는 그 국회의원이 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외부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네. 김민전 의원이 소개를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김민전 의원이 이 사람 알 텐데 백골단 어떤 건지. 84학번이고요. 네. 84학번이고 정치 외교 학부로 통합이 돼가지고 원래 외교과인데 네. 갑자기 동창이 됐어요 저랑. 학부로 통합이 돼가지고. 네. 정치과 외교과가 따로 있다가 서울대는 정치과 외교과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다가 학부로 통합이 됐어요. 정치 외교 학부. 그래서 다른 과 선배였는데 동문이 됐네. 갑자기 동문이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주로 주무시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네. 예, 오전에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처음 했을 그렇습니다. 때 예. 그 필리버스터 처음 했을 때 7월 달에 또 주무셨어요.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예. 입 벌리고 주무셔가지고 잔민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별명이 생겼는데. 있었는데 어제도 보니까 오전에 그 백골단 기자회견 소개해가지고 하고 오후에 2시부터 대정부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또 들어와서 주무시더라고. 어제도 주무셨어요? 그게 지금 사진으로 다 돌잖아요. 야, 내가 못 봤네. 그거 좀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그 최강욱 의원 그 페이스북 가면 있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에 7월달에 잠자는 모습, 그다음에 어제자로 대정부질이 아니 국회에 와서 모습. 일을 해야지 왜 주무십니까? 그리고 백골단이 사실은 어제 그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백골단 나왔으니까 이제는 5060 세대가 화염병을 들어야 되나?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백골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데는 전남대 5월대하고 조선대 녹두대.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맞아요. 아니 근데 추억의 그 이름들을 2025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백골단이 얼마나 폭력의 상징이냐. 이승만 때 정치 깡패들 백색 테러를 저질렀던 그 사병 집단 같은 애들이 백골단이었고 그다음에 8, 90년대에는 사복 체포조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진짜 얼마나 백골단을 무서워했느냐. 네. 왜냐하면 정말 죽도록 두드려 맞거든. 네. 그리고 체포되는 거잖아요. 네. 두드려 맞고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근데 그 전에 제가 90년인 것 같아요. 가을 무렵에 대학로에서 가투가 있어서 가투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백골단이 뛰어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됩니다. 맞아요. 맞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5월대하고 녹두대 정도 되면 싸우는데 다른 쪽은 도망가야 돼. 네. 못 견딥니다. 근데 대학로에서 옆으로 이제 성대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도 뒤를 돌아보니까 백골단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하얀 하이바가. 집요하게 그 학생들을 때렸어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때 머리끄댕이도 많이 잡았어요. 머리끄댕이 뿐입니까?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전술이 뭐냐면 거꾸로 돌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시위대가 아닌 것처럼. 그래도 다 잡힌다? 네.
그래서 거꾸로 딱 돌아서 걷기 시작. 도저히 이건 뛰다가 잡힌다. 거꾸로 딱 돌아서 걷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그 하얀색 화이바를 쓴 그 중국집 배달부가 배달부가 자기도 저쪽에서 지폐가 터지고 막 최루탄 터지고 하니까 자기도 그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제 뒤에서 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내가 따돌려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공포의 상징이었고 폭력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병 집단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전광훈이랑 연결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랑제일교회 강제 집행 막으려고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하얀색 그 경량 하이바 쓰고 했던 그 자들인 것 같은데 그쪽과 연계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병 집단 그러니까 폭력 집단 범단 조직이에요. 범단 그 말하자면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막겠다.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범죄단체예요. 범단을 조직하겠다라는 출범식을 잔민전 의원이 소개를 해서 그 자리에 소개한 거예요. 범죄단체는 뭐냐면 폭력조직 조폭들을 때려잡는 게 범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범단으로 처벌해야 돼요. 범단. 그러니까. 지금 뭐 준비된 사진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무시고 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고 또 극우 집회 나가서 선동하시고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참 이런 분들이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우 보수화된 건데 저들이 지금 합리적인 보수 중도를 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 판단을 한 순간 극우의 열광적 성원을 받아서 국민들을 또 극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라는 거 말고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냥 관저로 가세요. 민의의 정당에 와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관저로 가서 현행범으로 다 체포나 돼버려요. 케이블 타이로 그냥 다 체포시켜버려요. 지금 민주당에서 백골단 논란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제명한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심사도 조금 더 각당이 좀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게 뭐 언론사 사진인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어제 윤석열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외신 상대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궤변의 끝판왕들인데요. 계엄 실패한 게 아니다. 이것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그리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라. 그리고 이런 거예요. 불법적인 수사 그리고 불법적인 사법 절차가 용인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되고 나쁜 역사가 되고 법치주의의 붕괴로 이어진다. 평화적 개헌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전두환 노태우 기소하라고 국민들이 막 하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윤갑근 등 윤석열 측 얘기는 실패한 쿠데타도 기소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쿠데타도 기소할 수 없고 실패한 쿠데타도 기소할 수 없고 대충 이렇게 살아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그 막장 드라마 중에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요. 암도 생명이잖아요.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오로라 공주인가? 그 막장 드라마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유명한 대사예요. 뭐 그 문제적 작가. 그분이 암도 생명이잖아요.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요. 윤석열도 사람이잖아요.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요. 윤석열도 대통령이잖아요. 같이 한번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수습해가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평화적 계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체가 아직도 다 전모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뭐 백령도 작전이다. B1 벙커에다가 다 데리고 있다가 백령도 작전, 백령도로 데려가다가 북한에 무슨 공격이 있어서 뭐 사살되었다라든지 또는 뭐 월북하려다가 사살되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노상원 수첩, 안산 버거보살의 수첩이 지금 다 드러나고 사실 그 오늘 아침에 부승찬 의원 그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각 부처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법무부, 외교부 할 것 없이 각 부처에 계엄사령부로 연락관을
파견하라라고 하는 거를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예. 계엄사령부 쪽 그러니까 합참 쪽에 예. 그런 자료를 보내라 했더니 자기들은 자료가 없다라고 예. 해서 부승찬 의원이 각 부처별로 일일이 따로 전화를 해서 역으로 추적을 한 거예요. 다 확인을 했구나. 네, 그래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엄사령부를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고 네. 그런 군사적 도발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고 예.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북한 쪽이 저지르지 않은 군사적 행동을 남한 내부에서 우리 국토 내부에서 벌이려고 했다. 예. 미국은 그거 다 알고 있다. 이런 예. 경고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평화적 계엄입니까? 그냥 이 말 실패한 자체가, 거지. 그렇죠. 말 자체가 말이 안 평화와 계엄은 함께 공존할 갈 수 수 있는 없어요. 공존 불가의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평화적 계엄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고 도끼로 문을 부수로 들어가고 실제로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가 그게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버튼을 누르면 네. 저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예.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검찰 때는 아무나 막 잡아오고 다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 되니까 그게 더 힘들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검찰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 성찰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20대 그 당시에 투입됐던 707이나 이런 부대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네. 사실은 명령을 태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태업했잖아요. 예. 명령을 태업했기 때문에 쿠데타에 실패한 거죠. 네. 검사들은 그렇게 안 했을걸요. 명령이 내렸으면 그냥 착착착착 넘어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집단이 얼마나 소위 성찰 없는 문외화적 집단인지가 다시 한번 비교되고 있어요. 실패한 쿠데타지 평화적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쥐들이 사람 때리려다가 실패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쥐들이 사람 패고 예. 아니 체포하고 패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걸 가지고 사후적으로 평화적 계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제 보수 언론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이런 겁니다. 유혈 사태 안 났잖아.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계엄도 있냐? 라고 윤석열 반문하면서 그냥 했다 치고 나는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하게 해줘 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쫄았다는 얘기입니다. 쫄았다. 네. 윤이 쫄았다. 네, 윤이 쫄았다. 나는 차벽 보니까 진짜 쫀 것 같더라.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윤갑근의 외신 기자회견이 네. 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제 오후에 네. 그 윤석열이 등장했잖아요. 네. 오마이 TV에 오마이 잡혔던데. 네. 나 여기 있어. 네. 라고 하는 나 거고. 도망 안 갔어. 도망 안 갔어. 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하겠다. 그것도 중앙지법에서 청구하면. 그러니까요. 재판에 출석하겠다. 이런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체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꼭 수갑을 채워서 끌고 네, 가야겠냐. 꼭 채워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체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체포하지 마라. 체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체포가 진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체포는 하지 마.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일관된 맥락은 체포하지 마. 라는 얘기예요. 나 수갑 차기 싫어. 네. 쫄. 쫄았다. 네, 쫄았다. 그러니까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에다가 백골단에다가 무슨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사전 구속영장 중앙지법에서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에다가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탄핵 네. 심판이 돼도 어제 그러니까 결국 외신 기자가 묻잖아요. 탄핵 결정되면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라고 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태세면 탄핵 심판 결정 나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를 해놔야 됩니다.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13일에 안건을 상정해서 토의하게 되는데 윤석열 불구속 수사 권고안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이 이거를 한다고 합니다. 미친 자들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인데 네. 그 내용 보면 네. 기도 안 막혀요. 인권위원회가 왜 이런 그 자기 권한 범위도 다 벗어나 있어요. 네. 첫 번째 보니까 한덕수 탄핵을 취소하라. 맞아요. 그리고
탄핵을 자꾸 하는 거는 내란 국정문란 행위다.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그 내란을 벌였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에요. 그렇습니다. 폭동만 안 일으켰지 사실상 국헌문란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하지 말라. 방어권 충분히 보장하라. 그다음에 최장 180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탄핵 심판이 그렇습니다. 기간이 180일에 구애받지 말라. 이런 의원님 여기 방송이어서 예. 네, 좀 아니 저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네. 이건 군견반이 웃고 갈 소리, 탐색견들이 웃고 갈 소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중요하다. 윤석열의 네.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인권은 사람에게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탄핵 심판은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기관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는 네. 거라서 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방어권은 네.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된 거는 예. 인권 사항이 아니에요. 기관과 기관,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기관과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숟가락을 얹을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김용원하고 네. 한석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예, 5명인데요. 예. 5명인데 그 5명 중에서 이 문안 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두 사람. 한석훈, 김용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김용원은 전 국민이 예. 그 국회 출석해서 어떤 진짜 그 군견반이 웃고 갈 소리를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럼요. 한석훈이라는 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비상임위원이라. 네. 이분이 상임위원인가 비상임위원인가 헷갈리는 네. 비상임위원일 겁니다. 이분이 국회에 상임위원으로 선출안이 올라왔는데요. 부결됐어요. 도저히 아무리 여야 간에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너무 반인권적이다. 전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네. 인권위원이라고 앉혀놓은 건데. 13일 날 전원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예. 아무리 김용원, 한석훈 등 5명이 안건 상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김용원, 이충상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네. 그전에는 박진 사무총장과 송두환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 막았죠. 라고 막으셨어요. 네. 직을 걸고 막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 두 분 다 안창호하고 사무총장 이름은 이제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이제 네. 임기가 송두환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고 박진 총장은 더 이상 안창호랑 못하겠다 하고 나오신 나왔죠. 건데 근데 도저히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안창호 그리고 현 사무총장이 막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나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형식상 5명이 했으니까 전원위원회에 올릴지 이석준 하고 사무총장. 네, 이석준 사무총장. 예. 혼나야 됩니다. 끈형 나야 돼요, 이 양반도. 예. 그래서 오늘 전현직 그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네. 또 인권위원장들이 오후 2시에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식이라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95년이 아니구나. 그 DJ 대통령 되신 이후에 9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8년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인권위원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없애면 안 되고 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아니,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회 세우느라고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동성당 식이라면 앞에서 단식 농성도 엄청 맞아요. 많이 하고 저도 뭐 그때 했었어요. 같이 했었어요. 네. 그 뭐 소관을 어디로 할 거냐 별별별 얘기가 나오다가 독립기관으로 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그 인권위 소관이 운영위원회거든요. 네. 운영위원회를 13일 날 그러니까 전원위원회 회부되는 13일 날 개최하고 인권위원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일단 하는 조치를 국회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 오늘 오전까지 상황은 그러합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자체에서 누가 다친 사람이 없다.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다. 근데 국회에 계시지만 제가 본 현장은 기물 파손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데 친자들이에요. 기물 파손 죽은 사람 정도, 없고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보세요. 황당합니다. 가장 가벼운 법에는 그 미수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수를 처벌하는 죄가 있고요. 네. 미수도 처벌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미수는 뭘 하려다가 못한 거잖아. 그렇죠.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비 음모만으로도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내란. 살인. 그다음에 내란입니다. 네. 내란은 모여서 야 우리 내란을 하자 라고 예비하고 예비하면서 물건을 준비하거나 네. 작전을 짜거나 네. 그다음에 회의를 하거나 예비 음모를 해도 처벌하는 게 내란죄예요. 네. 심지어 통진당은 내란 선동을 했다. 예비 음모도 아니야. 네, 내란 선동을 했다는 것으로 당이 해산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내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란에 실패해서 사람이 안 죽은 거지. 네. 국민들이 막았으니까 사람이 안 죽은 거지. 그렇습니다. 어디 이 자식들이 정말 진짜 쌍욕이 나오는데 네.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들이 사람 죽이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헌정체제를 붕괴시키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케이블 타이부터 방망이부터 군부대를 준비를 했잖아. 총든 군인들을.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실패했을 뿐이에요. 국회가 190명으로 해제를 했고 시민들이 장갑차 앞에 나서서 해제했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막았을 뿐이에요. 예. 실패한 내란이지. 아니 물론 아직까지도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가 진압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예비 음모하고 실행을 했어요. 네. 기수가 됐어요 이미. 실행을 했다고. 그 다음에 자 물건을 부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경미하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헌의 문란. 근데 국헌 문란의 뜻은 뭐냐? 국가의 헌법기관의 권능과 기능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의 기능, 야 도끼로 그 문 깨고 들어가, 총 쏴서 문짝 들어가. 그 다음에 선관위 서버 압수해. 그리고 거기에 작두 준비하고. 작두 왜 가져간 거야? 이 작두 준비하고 했던 것이 이게 경미한 폭력입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냥 나도 경미하게 가서 싸대기를 다 때려주고 싶네. 경미하게. 그러면은 경미한 폭력이니까 나는 처벌 안 받습니까? 한번 전 국민에게 5천만 국민에게 경미하게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아보시라고 그러세요. 경미하게 때려줄게. 경미하게. 아니 근데 진짜 그 본인들이 한 이 위중한 범죄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버티면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우길 때 그때 우리 법 체계가 그냥 두고 볼 일이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체포가 답인데 경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체포 작전을 시작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오늘 체포를 했으면 오늘 체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공수처의 기동으로 봤을 때 오늘이 그 박종준 경호처장의 3차 소환일입니다. 네, 10시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간 것 같아요. 3차 소환. 이게 체포영장 막으려고 하는 그렇죠. 체포영장 막으려고. 체포영장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체포를 새벽에 들어갔어야 돼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밤 사이에 오늘 새벽에 갔어야 됐다. 공수처가. 또 실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공수처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장을 받아서 하려고 해 자꾸. 영장 없이 안 하고. 근데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해도 돼요.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면서 안 나오면 그걸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소환하면 안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 체포영장을 받아서 간다. 그럼 월요일 날이나 가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의 기동으로 보면 그렇다. 근데 지금 어제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좀 이게 기계가 있었어요. 우리 동훈이가 달라졌어요. 뭐 기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안심하거나 혹시라도 체포영장 박종준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서 출석을 해서 헛소리를 또 분견반이 탐색견이 네. 그 공격견이 웃고 갈 소리들을 하고 가면 네. 그거를 가지고 또 그 이 체포영장이 미뤄지고 저들이 네. 또 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일 거거든요. 예, 예. 전격적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안 그러면 체포영장 받고 월요일 날 들어가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예측을 했는데 오늘 지금 방금 TV조선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경찰이 윤석열 체포를 위해서 형사기동대장 국수본에 집결하라고 지시를 했고 네. 출동 전 점검을 하는데 오후 2시 출동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네. 이제 서로 수를 두는 거예요. 네. 자, 박종준이 오늘 10시에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서 네. 조사를 들어왔어. 예. 그러면 조사가 지속되겠죠. 그러면 박종준이 없는데 체포하러 들어가면 되지. 그러네요. 예. 네. 그러네요. 서로 지금 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10시에 일단 출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출석했는지 확인해보고. 아니 아까 출석했다는 속보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인신을 구속해버리세요. 네. 긴급 체포를 하시라고. 네. 해놓고 기급 체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 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체포하러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성훈도, 예, 이광우도, 이광우도 거기서 예. 긴급 체포 다 현행범 체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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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와서 그 조사를 받다가 네.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는 박종준이 이미 긴급 체포 사유가 싹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들어왔으면 이게 투항한 건가 혹시? 아니면 술을 둔 걸 수 있어요. 나 체포영장 발부하지 마라. 나 소환에 응했다라고 네. 술을 뒀는데 예. 이 술을 뒀을 때 바로 지금 윤석열 체포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속보로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4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10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마 지금 포토라인에 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기다릴 거 없이 바로 갈까요? 바로 체포하러 들어가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움직여라. 네. 근데 어쨌든 박종준이 그 현장에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그 내부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어떤 그 가스라이팅이 세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협박질이 세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박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에 예. 수뇌부가 아니 보세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예. 그 다음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 없어지니까 정상을 되찾잖아요. 군과 경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뇌부를 이제 걷어내고 걷어내고 나면 조직은 좀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 체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 10시 5분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네. 윤상현 의원이 정광훈 목사에게 90도로 절해가지고,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고, 신장식 의원님과의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